오늘은 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를 여러분께 비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로서 우리가 현명한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아파트와 아파텔 자세히 보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아파텔이 대안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네. 정확히 아파트와 아파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아파트. 사실 아파텔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아파텔이라는 건 법적으로 딱 정확하게 명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원래 오피스텔인데 마치 아파트와 형태가 맞게 형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원래 오피스텔은 원룸형 오피스텔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대안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아파트하고 되게 유사하게, 겉으로 보면은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짓는 것들을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사실은 한 2000년대 초반에 2005년도 이때에 좀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주택가격 상승기 때 이런 게 많이 들어쓰거든요. 최근에 또다시 이게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그냥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주택법이 적용이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 적용이 돼. 이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택법이 적용이 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거, 또 녹지 같은 이러한 뭐 비용들이 있는데, 법에 정해진 규제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시행사나 이런 데들에서 좀 마진 이익을 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반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 업무 지역, 상업 지역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가 주거 환경이 좋지는 않겠죠.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막 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사무 환경이 좋은데 주거 환경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데들이 장점은 땅의 효용 가치가 높은 데들이다 보니까 사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가 낫겠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들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통상 이제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뭐 50-60% 해당되는데, 이제 아파트는 70에서 80%가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 얘기는 서비스 면적이 그만큼 이제 줄어든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 면적으로는 아파트가 좀 넓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부분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4.6% 상업 업무 지역에 해당되는 4.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주택인 경우는 1.1%만 적용되다 보니까 취득세는 유리하죠. 근데 최근에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이게 오피스텔이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12%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4.6% 세율 고정된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리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관리 체계들이 많이 이제 공공화되고 차이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이 일부 조금 더 나오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차이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텔과 아파트 뭐 이런 규정적 차이가 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파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네, 이제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해주는 요건들이에요. 아무래도 이 오피스텔이라는, 이 아파텔이라는 오피스텔이라는 이 물건 자체가 법적으로 되게 애매한 물건이에요. 주거로도 쓸 수 있고,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데 주거로도 쓸 수 있으면서 업무시설로 쓸 수 있다. 근데 건축법적으로는 면밀히 얘기하면 이게 업무시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세제가 복잡하게 변경이 되면 주택수에 대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는데,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주택으로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느냐 업무로 쓰느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주택수를 부과할 때. 특히 양도소득세 처리할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택수에 빠진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양도세를 갖다가 다주택자로 중과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되는 경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임대사업 물건으로 쓴다 그러면. 그래서 세금계산도 발행하고 임차인한테 부가세도 받아서 부가세 신고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도 하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임대에 대한 정확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 싱크대나 주거용 시설들이 설치가 빠져 있을 거를 요구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기준은 아니죠. 어쨌든 기준상으로는 주거시설 설치도 배제가 돼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이 아닌 상업 및 업무시설로 부과가 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가끔 재산세가 주택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절세를 위해서 주택용으로 일부러 변경 신고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 잘못해서 나중에 주택수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수 제외되는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파트와 아파트를 실제 사례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아파트와 아파트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지역이 영등포, 양평동, 물레동 일대 지역이에요. 여기가 일단 이곳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가장 유행을 할 때 많이 지어졌던, 또 우리가 통계도 어느 정도 짚을 수 있을 정도로 한 15년 이상 된 물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물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파트들이 이럴 땐 유리하다라는 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이 지역에 대한 위치, 물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5호선 양평역과 2호선 물레역 사이에 이 지역이 바로 오피스텔, 아파트들이 되게 밀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와 아파트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건 아파트 같은데 하는 게 오피스텔인 경우가 있고, 저건 오피스텔 같은데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한 물건 비교해 봤어요. 위치는 제가 세대수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좀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두 개의 물건인데, 첫 번째는 먼저 이 영문초등학교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양평 한신아파트와 요 물레 대우 이안 오피스텔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두 개 다 위치는 5호선 양평역까지 도보로 약 한 6,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호선 물레역으로도 역시 또 약 도보로 한 6, 7분 거리. 뭐 더블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데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되게 좋아요. 앞에 이 안양천 공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주거 환경으로서 특히 뭐 강남이나 뭐 광화문이나 이런 업무 지역, 여의도 같은 데 출퇴근하기는 되게 좋은 오피스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보면 제가 재밌는 현상을 좀 발견을 했어요. 이 아파트 보통 현재 시세는 한 8억 5천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한 면적입니다. 56제곱미터 아파트와 59제곱미터 아파트와 56제곱미터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방 2개, 아파트는 방 3개,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세대수는 아파트는 162세대, 오피스텔은 194세대. 연식은 아파트는 1996년에 지은 거고 오피스텔은 2004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좀 유사한 형태인데 가격 차이는 8억 2천과 5억 2천. 최근에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아파트도 되게 많이 오른 아파트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죠. 현재 전세가는 오피스텔은 4억, 그 다음에 아파트는 한 5억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세가 비율을 본다 그러면 매매가 대비 아파트가 59%, 오피스텔은 80%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의 판단을 할 때 이런 걸 좀 보면 좋겠다 해서 비교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1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014년 10년 된 오피스텔과 이제 한 15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아파트가 19년 된 아파트네요. 이 당시에 아파트가 매매가가 굉장히 쌌죠. 불과 7년 전인데 아파트가 이게 3억 정도 했었어요. 전세는 2억 3천. 이 당시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오피스텔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79%.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억 3천에 전세가 1억 9천. 그러니까 한 83% 정도. 80%, 83%.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죠. 오피스텔은 오르지 않는다.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 하지만 기간을 길게 본다 보면은
이 하락기에서 정말 선방하는 게 이 오피스텔이에요. 예를 들면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에 아파트는 3억 하던 게 2014년도에 2억 9천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오피스텔은 2억 1천 하던 게 지금은 2014년도 2억 3천.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1억 8천 하던 게 1억 9천으로 오르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가격을 이렇게 좀 밀어 올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보다도 이제 오히려 전세가 비율이 오피스텔과 같이 마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 위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업무 지역도 가깝고 또 녹지도 가까운 이런 지역에 있는데 최근에는 이 지역이 좀 더 이제 막 그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좀 쾌적하게 바뀌었어요. 막 오래된 공장지대에서 좀 바뀌어가는 추세였는데 여튼 오피스텔은 가만 보면은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격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현재 같이 이제 주택시장의 변동폭이 좀 있어 보이는 시기에는 이런 아파트를 우리가 신혼 초기에 아파트 들어갈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5억대라면 신혼부부들이 대출받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이런 아파트들도 비교해서 선택을 하신다 한다면은 더 좋은 선택 방안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아파트 선택을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꼭 보세요.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한다면 그렇게 거품이 낀 가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트 선택하실 때 매매가 전세가 비율을 끼고 들어간다면 가격이 오르는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가격이 빠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의 각각 장단점을 좀 제가 이 아파트들 비교로 해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장점이 주거 여건에 적합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택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나 뭐 녹지 환경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좋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일반인 분들이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황금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의 단점도 있어요. 현재 매매가가 최근에 특히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게 좀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게 변동의 폭이 클 수도 있는 게 사실 아파트예요. 근데 물론 전용 59제곱미터형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폭이 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현재의 50%대의 전세가율이라 한다면은 일부 조정 같은 경우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는 아파트하고 되게 유사한 주거 형태이면서 아파트 대비 한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상업 업무 지역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신혼부부까지는 괜찮은데 자녀의 교육이나 교육 환경을 생각한다 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주거 환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물레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초중고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 좀 나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 때 아파트 대비 분명히 가격 탄력성이 적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런 장단점을 좀 비교하면서 아파트는 아파트, 내 실주거 형태에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